에피소드 제22회에 출연하셨던 정우영 중개사를 직접 만나서 농업진흥구역 투자 여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나름 밀폐된 공간에서 녹음을 잘 하려다 보니 오히려 음질이 떨어집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내용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저희 엑스파일의 뭐랄까 최대 청취율 그 에피소드 중 순위에서요 가장 또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도시개발? 뭐 이게 뭐지? 도시개발 사업은 뭐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경지정리라는 게 저희가 전에 경매하면서 한번 통작거리 규정이라는 거 얘기하면서 작물 재배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작물 재배를 할 수 있는 거리냐 아니냐 이런 거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지정리가 경작지를 정리했다 뭐 이런 거 얘기인 것 같아요. 경작지를 조금 계획적으로 정리했다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경지정리 1호 구역이라는데 경지정리를 진도가 정부에서 얼마까지 나간 거예요? 아시나? 예? 그런 것 경지 정리하는 게 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네. 이렇게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리 시설을 갖춰주고 네. 이제 네모나게 바둑판처럼 네, 땅을 그렇죠. 만들어서 농업의 효율을 가지게끔 하는 뭐 이런 거를 네, 경리 정지된 땅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상 뭐 그거보다는 이제 부동산 투자의 측면에서는 네. 이 경지 정지된 땅 대부분은 이제 농업진흥구역의 땅이에요. 네. 농업진흥구역의 땅이 투자로서 아니면 뭐 기타 이제 이게 경지 정지된 농업진흥구역의 땅이 외부인이 살 때는 비사업용 토지가 되다 보니까는 투자할 때 세금이 많아요. 그래서 투자성에서 이 농업진흥구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데 특히 뭐 저기 외부 외지나 지방이나 있는 이런 농업진흥구역의 토지는 그다리 뭐 별 주목을 못 받는 건데 도심에 근접해 있는 농업진흥구역의 땅은 최근에 점점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주고 그다음에 급속도로 해제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다음에 급속도로 현재 또 해제가 또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투자에 어떤 또 핵심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투자 유망 물건인 거죠. 투자 유망 물건이라는 거죠. 도심 지역에는 농지, 다시 농업진흥구역. 도심지에 있는 농업진흥구역이 투자의 어떤 핵심 종목이 되는 거죠. 한 종목.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농업진흥구역은 그 농사 행위 위에는 일체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게 안 되고 단 뭐 농업용 창고나 농업용 가공 시설 정도 뭐 요 정도밖에는 안 돼요. 농업용 창고나 뭐 농업용 가공 시설 자체가 투자성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지역들을 유심히 보고 거기에 투자를 해놓으면은 이후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상가지나 주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렴한 가격에 어떤 새로운 사업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는데 올해 경기도에서만 10% 한 6천만 평의 농업진흥구역으로서의 어떤 가치나 기능이 떨어진 거를 일괄 해제를 금년 6월에 발표를 해요. 경기도 안에서만 6천만 평이요? 6천만 평? 그러다 보니까는 그 위지에서 저희 정부에서 한 10%를 해제해 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농업진흥구역의 땅들 중에 도시와 이렇게 밀접해 있어서 주택지나 상가지로 개발돼야 되는 땅들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도시개발법이나 아니면 수용이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어떤 택지로 개발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진흥구역을 투자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가 한 측면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측면에서 농업진흥구역의 땅들이 농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의 부담이 커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측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입을 하면 추후에 이제 세금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예, 그런 거. 근데 우리 지난번에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비사업용 토지 어떤 중과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예전에 알고 있기로는 2013년도 이전에 2012년도까지만 해도 이거 일단 청취자분들이 비사업용이 도대체 뭐냐 이럴 텐데, 예. 이게 그걸 다시 좀 제가 제 말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예. 농지는 농사 지을 땅인데 농사를 안 지어. 예. 대지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나대지로도 건물을 짓지 않아. 그래서 그 용도대로 안 쓰는 거. 토지에 용도가 있잖아요. 대지면 대지다, 임야면 임야다, 뭐 산지다, 농지다, 전이다, 밥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그 용도대로 안 쓰면 예. 그걸 비사업용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요. 예. 일부는 맞았고 일부는 틀렸는데요. 네. 대지는 맞아요. 즉 대지로 돼 있는 거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는 네. 비사업용이 맞습니다. 음. 예. 근데 농지는 네. 농사를 짓고 있어도 사업용이 될 수 있고 비사업용이 될 수 있는데 자경이면 그렇죠. 자경 조건. 자경이면 사업용이고, 그러니까 임대를 주면은 이제 비자경이 되는 거 자기. 아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농사를 지어도 이 사람이 농업인이 아니면은 농사를 지어도 사업용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면 농업인과 비농업인은 어떻게? 거기 이제 농업인 같으면은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 소득이라서 농업으로. 예. 아니요. 그러니까 농업의 소득이 네. 일정 금액 이상 네. 지금 아마 3,900만 원그 정확한 금액은 좀 그러면 그 A당 들어가고. 예, 그 금액을 뭐 1년에 5천만 원 소득이 있으면은 농사를 매일 와서 짓더라도 네. 그거는 비사업용이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딴 데서 주력에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거 농업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하, 농업이냐, 그러니까 주력. 주력에 농업. 아. 왜냐면은 그 정도 소득이 있으면은 딴 쪽에서 그 농업의 일정 부분의 노동력이 그쪽으로 투여가 되고 있을 텐데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세무적으로. 네네네. 또 하나는 해당 시군구에 있으면 되는데 네. 인접 시군구도 되고 이제 경작거리가 통상 30km 이내면은 30km. 예, 농업진흥구역 사업용 네. 토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있는 거지. 자기가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조건이 되느냐 이런 거고요. 네. 임야 같으면은 농사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시군구에 존재하면 사업용 무조건 판단해주고 네. 종종 임야 같으면 무조건 사업용으로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있으면은 비사업용이 되는 거고. 비사업용이 되는 거예요. 비사업용이 2012년까지는 제가 세율이 60%였어요. 네, 근데 2012년에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그 비사업용 토지 중과를 했죠. 근데 2013년부터 이게 소득세법 안에 양도소득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소득세율은 6%에서 38%까지 했단 말이에요. 6%에서 38%까지. 그걸 원래는 2014년까지만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1년간 한시적으로 경기를 풀려고. 그랬는데 그걸 1년 연장했어요. 법에 따라서 1년 연장했는데 이게 이제 중과 10%를 더 중과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60%와는 상관없이 지금은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한 6%에서 38%를 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10%가 이제 됐고 그동안에는 이 정부안과 좀 달랐다고 해요. 이 법이 통과될 때 정부안과 좀 달랐다고 하는데 예. 우리 뭐였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예.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그동안에 보유하고 있던 기간을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해주되 그동안의 건 인정 안 해준다는 거. 예. 그래서 지금 혹시 토지 거래를 하실 분들은 좀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작년까지는 비사업용 토지는 60%의 양도세율 일괄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지만은 법률적으로는 60%였지만 한시적인 유예, 일반 세율이 계속 연장이 됐던 거예요. 작년까지. 그래서 작년 12월에 되면은 60% 비사업용 양도세율이 개정이 된 거예요, 법이. 그렇죠. 기존에는 유예만 시켰던 거예요. 실제 60%가 된 게 아니고 3년간 유예였던 매년 유예시켰어요. 매년
네. 매년 유예를 연장을 계속 했던 거였고, 네. 그러면은 이제 작년에 비사업률세 60%를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율 6에서 38%에서 비사업용 토지는 16에서 48%. 그러니까 10%씩 그렇죠. 예. 지방교육까지 하면은 거기에 이제 10%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대신에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 보유 특별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1월 1일 기점으로 해서 10년을 보유하면 30% 공제해 주는 게 추가 혜택으로 혜택을 적용을 좀 받는 거라 기존에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을 받지 않고 그 6에서 38% 구간에 있던 사람이 올해랑 비교해서 다시 10% 나고 3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한 7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작년에 세율로 팔 거냐 아니면 올해로 법진 법률을 하면 7년이 지나면은 세율 내는 게 똑같아져요. 장기 보유 특별 작년 공제 연말에 팔았거나 그다음에 앞으로 7년 내에 팔거나 10년이 지나면은 저 10년 지난 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30%가 있기 때문에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재 저 비사업용 토지 가진 사람들은 7년 동안은 무조건 손해가 보는 세율이 만들어진 거예요. 무조건 손해보는 세율이야. 작년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네네. 30% 해준다 해도 10%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럼 이 사람 비사업용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물론 비사업용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투기 목적이나 뭐 이런 분들 좀 비치 못할 사정들이 있어서 또 사거나 아니면은 기업이나 이런 데나 아니면 또 자영업자들도 미래 사업지나 사업지들을 사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어떤 7년 동안 기존의 세율과 변경되는 세율을 하면은 그 7년이라는 동안을 기다려야 작년과 동일한 세율이 나오니 당장은 약간은 팔아셔야 되는 분이 공황 상태 같은 약간은 뭐 그런 상태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좀 팔아야 되는 좋은 부지들, 사업 부지들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시장에 출시가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좀 존재를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또 선물이라 가격이 궁금하거든요. 가격이 진짜 궁금해.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거래가 원활했을 거고, 그렇죠? 예. 올해는 지금 실적이 있으신가요? 거래 실적이? 예, 있습니다. 그 가격은 어떻게 되나 이게 우리가 지금 평방미터당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평방미터당 단위당 가격을 해야 되나요? 단위당 가격으로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작년 가격하고 올해 가격하고.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니면 네네. 아니 얼마인지 그냥 대놓고 우리는 가격이 궁금하잖아요. 선물이라니까. 그러니까 100평이면 100평짜리가 얼마인지 200평짜리가 얼마였는데 얼마였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작년에 올해랑 뭐 가격이 갑자기 뭐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크게 차이나 변동은 없는데 일반적인 동향이 작년보다는 올해 들어와서 이제 요 비사업용 토지 뭐 중과 부분도 있고 주택 시장이 약간 침체되죠. 침체되는 이런 요인도 있고 해서 뭐 그렇다고 이제 시장에 아파트나 뭐 전월세 같으면 시장에 되게 민감하게 가는 거예요. 거의 뭐 일주일 단위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런데 토지 같으면은 변동이 되게 느려요. 왜냐면은 토지의 물건이 되게 좀 제한적이에요. 시장에 공급하는 어떤 나오는 토지도 실제로 거래될 만한 토지가 빈방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토지를 어떤 사야 되는 수요자도 뭐 돈 들고 있어가지고 뭐 좀 싸다 하면 바로 뭐 어떤 대기 수요가 있어서 사는 거 이런 것도 아니고. 김계사님 저기 가격 말씀해주기 곤란하신데 지금. 아니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면은 가격이라는 게 예전에는 좀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가격 정보도 많이 오픈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이게 또 수익률이나 뭐 이런 분석들을 다 나름대로 하셔. 그러니까 매도자도 또 그런 걸 잘 하셔서 이 가격이 얼마라는 걸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는 물론 마지막에 거래할 때는 조정하고 뭐 협의하고 이런 과정은 있지만은 그다음에 그 거래가 또 빈번하게 발생되는 토지가 되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얼마인데 올해 얼마다라고 이렇게 딱 비교해서 얼마 올랐다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특성도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요. 근데 우리
그 보정동의 이제 농업진흥구역의 땅들은 네. 대충 한 200만 원대 후반에서 네. 평당. 네, 평당 해도 괜찮아요. 평당, 네, 평당, 우리 쉽게. 네, 네. 평당 200만 원 후반에서 네. 300만 원 초반대 뭐 이렇게 네. 거래가 되는데 음. 농업진흥구역이다 보니까는 농업진흥구역이 그 대로변이나 고속도로변에 많이 접해 있는데 네. 오히려 그 주택가에서 안쪽으로 산 밑에 있는 네. 땅들 네. 이런 데는 건축 가능한 땅들인데 네. 거기는 오히려 가격이 한 5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까지 돼요. 대지가, 예, 예. 네, 주택지가. 예, 예. 네. 그래서 근데 도로 사정이나 이런 거는 현재 농업진흥구역보다 입지가 더 좋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안 좋죠. 예, 훨씬 안 좋은데 예. 5, 600씩 한다는 거죠. 예, 가격이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농지가. 예. 예. 그게 이제 그 초기에 이제 경지 정리했을 때는 네. 격리 정리한 땅이 응. 그 농지 중에는 제일 비싼 땅이었어요. 그래서 어. 오히려 이런 저 보정동이나 묘민 이런 데 격리 정리한 땅이 네. 판교나 이런 데보다 훨씬 비쌌어요. 어. 왜냐면은 농지 정리한 네, 경지 정리한. 격리 정리한 땅이 네. 그 어떤 생산성이 높았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이 근데, 높았던 근데 거죠. 점점 저 시대가 변하면서 네. 주거의 가치랑 네. 어떤 땅의 어떤 활용도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서 네.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라 옛날에 농업 진흥구역에 땅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부자였는데 지금은 아닌 완전히 거죠. 소외받고 있는 이런 거죠. 어떻게? 그렇군요. 이가 가격적으로는 예전에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 경지정리 안 한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나빠진 거죠. 그렇죠. 가격 조건이 나빠진 예, 거죠. 예. 그러나 지금 다시 도시 개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 택지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니 되겠네요. 우리 지나가신 분이 한 번에 그냥 투자해야 되고 딱 저도 얘기하는데 추가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다음에 또 다시 저기 혹시 청취자분들이 그쪽에 투자하신다 그러면 예. 저기 사무실 찾아가 봬도 되나요? 예, 오셔도 됩니다. 네, 이 상호래, 사무실. 네, 뭐라 그래야 되지? 네, 사업장은. 예. 그, 보정동 그 도시개발 사업구역 내에 2020 부동산으로 있습니다. 2020 부동산. 네. 네, 거기서 정우영 중개사님 찾으면 되고. 예. 114에 나오겠죠? 인터넷에 치면 나오나요? 예, 나오고. 네, 그럼 청취자분들은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혹시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2020 공인중개사? 예. 네, 사업장 검색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엑스파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